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지수는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해서 우리 주식시장 역사상 이만큼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상 최대 신고가 갱신을 해 나가겠죠. 그런데 지수는 사상 최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계좌는 뭔가 왜 수익률은 왜 떨어지고 있나 참 궁금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개미가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예를 들어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국은행에 좀 가봐야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이런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요 보도 자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기자회견도 했죠. 그럼 이런 자료가 뭐냐? 최근 우리 지금 나라 물가가 이렇고 세계 물가가 대충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내용은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그냥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금리를 갖다가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자도 와 그러노? 자가 진짜 미친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한 2% 정도 요걸 갖다가 물가 안정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한국은행의 존재의 이유이다. 또 그리고 지금 가계 부채도 굉장히 심각하고 기업 부채도 굉장히 많고 시중의 유동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크게 올라서 거품도 많이 끼어 가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아주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막 엎어놔야 됩니다. 주주주주 좀 이래 설명 좀 해둬야 그래서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할만하네. 또 그리고 그런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채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우리가 돌아다니는 돈 중에서 요만큼만 찍어낸 돈이고 상당 부분은 부채인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부채가 사라져서 일부 사람들이 파산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올리기 위한 전 단계로서 준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 5월달 보니까 이렇더라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솔직히 작년에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기간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기저효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물론 금리 올리기 싫으면 일시적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 우리는 올리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2%인데 물가가 지금 이마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예고돼 있고 지금 총재님께서 나와서 거의 확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채 있는 분들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파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가계가 늘어날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변수가 지금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은행도 그리고 또 미국 연준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인도발 이 델타 변이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 돼서 또 좀 더 강력한 이 전파력을 가지고 막 확산이 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지배종이 되면서 올 가을이 되면은 좀 더 유행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지금 백신을 맞아가지고 괜찮았다 했는데 백신 안 맞은 사람들도 아직 좀 있으니까 자꾸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마스크 끼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또 완전히 다시 퍼져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 가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변수가 지금 하나 딱 등장해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전 세계로 다시 확산을 해서 막 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못하거나 좀 더 지연을 시키거나 돈을 다시 더 풀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확산 초기 단계에 있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다. 뭐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개미가 항상 틀리는 이유.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른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수가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이상하게 내 계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자꾸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뭐냐. 지금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포스코 딱 보면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죠? 지금 보세요. 개인들이 최근 들어와서 2달 전부터 한 37만원 부근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지수가, 주가가 35만원입니다. 그리고 4분기 전 세력들이 매수할 때, 요게 19만 3천원이었는데, 요게 세력들이 이렇게 최근 1분기 팔 때 35만원까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면 떨어지고 세력들이 사면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걸 좀 더 보기 쉽게 해드리면 이런 거죠. 자, 잘 보세요. 일단 개인 먼저 보는 게 더 바르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보여드렸죠.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맞동기간, 똑같은 기간입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에 지금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팔았죠? 팔고 개인들이 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떨어지는 게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이게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전부 다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면은 그거를 갖다 세력들이 안 사쁘고 오히려 물량을 떠넘겨버리고 개인들이 파는 것, 다른 종목을 사뿐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사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개인들이 팔면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시장이 지금 종목 보통 이럴 때 많이 틀린 이유가 지금 종목 간 어떤 차별화 정책이 차별화돼서 막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유동성이 좋을 때는 전부 다 올랐어요. 전부 다 올랐는데 지금은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같은 기간에 막 이렇게 엇갈려서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 종목을 세력들이 팔아볼 수 있어요. 공매도도 쳐버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개인들이 파는 종목을 사서 쳐올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 시장에서 하루에 종목 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희한하게 이때가 되면은 개인들이 항상 틀립니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일이 그냥 생깁니다. 그 이유는 수급이 다 공개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초반기에는 안 그랬잖냐. 이 초반기에는 지금 요 버섯코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흘러왔습니다만은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때 개인들이 사서 올랐지 않느냐. 맞아요. 개인들이 사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좀 특이한 상황이었고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공매도도 막아버렸답니까? 지금 공매도도 열려가지고 있고 예전보다 개인들이 지금 신용을 들고 들어와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예전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들이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오전 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사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아니면 순환매를 통해서 세력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어설프게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것을 세력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딱 항상 염두에 두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움직이려고 그러면 세력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사고 팔고 하려면 세력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세력 파는데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세력들이 팔면 같이 좀 물량을 좀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 매매를 접근해야지, 그냥 세력들하고 상관없이 내만 이렇게 내 생각으로 오를 것 같아서 사게 되면은 백발백중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그동안 항상 우리가 수급을 다뤄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라 보고, 오늘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업종은 전기전자, 화학, 철강, 금속, 금융업 뭐 요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오늘 뭐 시장 수급도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금융 투자 쪽에서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 아닙니까? 나머지 세력들이 지금 다 팔았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올랐다고 해서 내일 또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모르면 가만히 있고, 좀 하락을 하면 세력 따라 움직이거나 혼자 깜짝거리면서 지 혼자 움직이지 마라 이겁니다. 개인들 반대로 움직이세요. 자,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16개 종목이 됩니다. 자, 이 종목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지금 오늘 세력들은 SK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 LG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거. 지금 자세히 보면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 베스틸 뭔가 좀 있죠. 뭔가 지금 철강 쪽으로 지금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철강주 반등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말 넘기면 계속 바쁩시다. 지금 포스코 앞서 좀 봤죠? 지금 요거 세력들이 오늘 포스코 매수했습니다. 매수했죠? 이거 하락 반전 신호가 일단 나왔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만하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짧은 관점에서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규 매수는 권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는 권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들고 있는데 아니면 시장을 좀 짧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세력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지표를 볼 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몇 개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매수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BH라는 종목 있죠. BH라는 종목 보시면 지금 이때 지금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지금 신호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급기야 얼마 전에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공포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종목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좀 올랐죠? 이때 사서도 다시 물렸어도 그 어느 때보다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럴 때 보면 뜨는 게 있어요. 곧바로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부터 떴으니까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거 뜬다고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참고 삼아 이래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종목들 보면은 동일, SK가스, 대원산업 이런 거 지금 조심 좀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고, 오늘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한 종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튼 최근에 시장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뭐 돌파했다 그러는데 참 계좌는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초심을 지키세요. 초심이 뭐냐? 초심은 우리 이야기했잖아. 그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터졌을 때 이것이 100년 만에 오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노?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초심을 생각을 하니까 그때 초심이 전 세계 경제 지표가 좋을 때 팔아먹재라고 이야기했잖아. 조선주가 가장 잘 나갈 때 팔아먹재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게 초심이에요. 이게 초심. 이제 뭐 요까지 왔겠지 뭐.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 요까지 왔죠. 요까지 왔는데
그러면 사실 뭐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기지. 이러면 그냥 주식 투자 성공한다니까. 아주 쉽습니다. 성공하기가 아주 쉬워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짱구를 굴리는 거지. 짱구를 굴려가지고 종목을 갖다가 철저히 연구하지 않고 그냥 지머리를 가지고 갖다가 예상을 해서 미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라 예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고 파는 정보가 아예 노출이 안 되면 뭐 괜찮겠지만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사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눈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다 보고 있는데 에라이 요거 개인들이 사고 있네. 그러니까 사고 있을 때 100% 지동가 사는 개인들은 없고 신용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면 씨뭐 그냥 반대면 때려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때려부는 거예요. 물량 아니면 때려부는 겁니다. 때려버리면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빚내서 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번 좀 잘 때려보면은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면 그냥 팔아부는 게 세력들이 돈 버는 길입니다. 다 전략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사면 내리는 거예요. 팔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던가 초심을 잃지 말고 가만히 있던가 좀 똑똑하게 하려고 하면은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보는 눈이 많다는 걸 갖다가 좀 인식을 하고서 세력 따라 하던가 해야지 지 마음대로 하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그동안 번 거 다 틀립니다. 가만히 있던가 똑똑하게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지 생각 가지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오늘부터 여기까지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